지금부터 C++200 학생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혁신단 비교과 과정 총괄 담당자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단과대학별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군과대학 학생 대상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의외로 비교과 과정을 어떻게 이수하고 유닛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비교과 과정과 유닛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8챕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예정이니 설명의 내용 중에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기타 질문들은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끝나고 한두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답변을 달아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U200 졸업이수 제도, 비교과 과정, 유닛 부여 기준, 교훈 내, 교외 비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 실적 등록 및 인정, HBNU 인재인증제, 비교과 과정 활동 우수자 장학금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유닛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C++U200 졸업이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과 과정으로 130 학점을 이수하고 여기에 비교과 과정으로 70 유닛을 취득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닛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닛을 취득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 졸업이수 제도는 모든 학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19학번 신입생부터 그리고 21학번 편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닛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A, B, C 유형의 유닛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학금 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 21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닛 이수 기준 표입니다. 각 학기별 유닛과 누적 유닛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9학번 신입생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3학년 2학기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려면 3학년 1학기에 유닛이 8유닛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적립 유닛이 30유닛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내가 20학번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년 2학년 2학기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려면 유닛이 2학년 1학기 때 유닛이 8유닛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적립 유닛이 20유닛을 취득해야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 부여 기준입니다. 이 그림은 리플렛인데요. 우리 20학번 학생들은 저희가 우편 발송을 해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번들은 저희가 리플렛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부여 기준에는 총 6영역이 있습니다. 인성윤리, 의사소통, 문제 해결, 실용 전문, 리더십, 글로벌 6가지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세부 활동에 따라서 유닛 부여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유닛을 취득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내 비교과 과정입니다. 교내 비교과 과정으로 우리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과 과정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싶다면 저희 비교과 시스템인 HCAN 시스템을 접속을 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유닛 적립 담당자는 입력 담당자는 부서 학과 담당자이기 때문에 3주 이내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유닛을 입력해 주실 것입니다.
교내 비교과 과정으로 총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1학기, 2학기 활동을 한 후에 저희 안내 기간에 따라 이것은 교육혁신단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1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고요. 2학기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교내 비교과 과정으로 전공 동아리와 레버크도 있습니다. 이것도 1학기, 2학기 활동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소속된 학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2학기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지도교수가 소속된 학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공동아리, 레버크, 자율동아리는 1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고요.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기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내의 활동 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봉사, 독서, 자격증, 어학시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교회 비교과 활동 실적은 올해에 발송한 실적은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비교과 활동으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증빙이 저희가 승인되는 건 아니고요. 봉사활동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된 증빙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교내 봉사의 경우라도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봉사는 교회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교과목 패스한 학생들은 저희가 30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니댓에서만 부여를 해드립니다. 교회 비교과 과정으로 독서활동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후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K 시스템의 서명, 작가명, 독후감을 학생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년간 6개 영역 합해서 유닛의 최대 한도는 10유닛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아까 6개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인지 선택을 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성윤리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성윤리에서 신청을 하시고 지정, 비지정 도서에 따라 2유닛, 3유닛이 부여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을 읽었어요.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정, 비지정 도서에 따라서 유닛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영역에 쌓인 유닛이 한 학년에 10유닛을 넘지 못합니다. 비교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독후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독서활동 보고서와 다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때문이기 때문에 도서관 담당자가 유닛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교회 비교과 활동으로 전공 자격증이 있습니다. 주 전공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증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전공 관련 자격증은 7월 중에 과연 학과에 관련된 전공 자격증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학과에서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확증을 했고요. 그 리스트를 저희 HCAM 시스템에 업로드를 했으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전공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근데 리스트에 없다면 학과장님 확인하에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학과와 협의를 해서 인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중전공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전공 자격증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의 자격증으로 의사소통, OA, 프로그램, 네트워크, 검정시험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유닛 기준을 리플렛에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비교과 과정으로 어학시험 점수와 응시가 있습니다. 어학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고요. 주 전공과 관련된 학과와 그 외 학과에 따라서 유닛 부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최대 20유닛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학시험을 응시해도 저희가 유닛을 부여해드립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시험 응시마다 1유닛을 부여해드리고요. 국제교류원에서 모의시험을 본 경우에는 국제교류원에서 직접 1유닛을 부여해드립니다. 어학시험 점수와 응시를 모두 증빙을 제출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모두 유닛을 인정해드립니다. 교회 비교과 활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활동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적을 쌓은 활동들에 대해서 글과 사진으로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개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나가서나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상이고요. 파일 형식은 PDF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요. 심사는 저희 교육혁신단위원회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5유닛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비교과 과정 실적 등록 및 인정입니다. 등록한 실적은 실적이 발생한 해의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단, 휴학 중의 실적은 복학한 해에 등록을 한다면 저희가 복학한 해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만약 실적 발생 연도와 등록 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HBNU 인재인증제 선발이나 비교과 활동 장학생 선발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발생한 연도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20년에 독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실적을 20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 인정 연도는 20년에 인정이 되고요. 인재 선발 시에도 20년에 인정이 됩니다. ITQ 자격증을 20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20년에 등록을 했고 그러면 인정도 20년에 인정이 되어서 인재 선발 시에도 20년에 인정이 됩니다. 내가 토익 시험을 20년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1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적은 20년 실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20년에 인재 선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휴학 중이었기 때문에 21년에 복학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1년에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21년에 인재 선발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비교과 과정 활동이 2회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적 인정을 프로그램 종료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졸업 예정자가 기간을 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간이 2회에 걸쳐 있을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부서의 판단 하에 졸업 전년도의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어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 1을 시험 1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HK 시스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그리고 개인 실적을 신청할 때 이 시스템을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번은 토막사 시스템의 접속 아이디와 비번과 동일합니다. HK 시스템의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개설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K 시스템의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프로그램 신청명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HK 시스템의 실적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실적, 교회 활동으로 한 실적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K 시스템의 유닛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유닛을 취득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내가 비교과 등록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었는지 반려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담당자가 반려를 했을 경우에 그 사유는 반려 사유에 적어놨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HBNU 인재인증제입니다. 이것은 정규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의 이수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우수 인재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재학생 기준과 졸업생 기준이 따로 있고요. 종합인재와 영역인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인재는 최우수, 우수, 학업으로 나뉘고 영역별 인재는 글로벌, IT, 봉사, 창의로 나누어집니다. 이 표는 저희가 인재인증 규정에 나와 있고요. 이 규정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BNU 인재 선발은 2월과 8월에 진행이 됩니다. 2월에는 재학생, 졸업생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8월에는 졸업생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HBNU 인증서는 HCAN 시스템의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 우수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20년 비교과 활동 우수자는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기준안을 확정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년 성적 플러스 한 해 유닛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 유닛 실적으로 나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재 장학금과 도전인재 장학금이 있습니다. 각각 5명 선발했고요.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유닛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유닛 우수자를 대상으로 140명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별로 장학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의 내용은 끝났고요. 저희가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한두 가지 정도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유닛 점수 확인은 현재 학기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쭤봐셨는데 아까 HK 시스템의 유닛 확인 메뉴에서 전체 학년의 유닛 취득한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모두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등록금에서 사전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장학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답변을 달아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줌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접속을 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규교과 과정도 하는데 비교과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비교과 과정을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또한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혁신단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